초등학교 교사의 사망과 관련해 추모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잇따라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망한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증언과 관련해 온라인에선 비슷한 경험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날도 그런데 똑같이 죽었습니다. 우리 딸도 이렇게 자기가 그 활동을 하다가 작년 7월달에 경찰을 내고 살다가 6개월 전에 어떻게 하면 학교에 불만 지 1시간 만에 제가 아동학대범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학생을 때렸나요? 감금했나요? 인가 취급을 하지 않았나요? 굶겼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창우 기자, 네. 이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 교육당국이 합동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조사에 앞서서 오늘 서울시 교육청이 먼저 대책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27일까지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는 증언이 있는 만큼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숨진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겠다는 겁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교원단체 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그리고 서울교사노동조합과 함께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협의한 내용도 밝혔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과제로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일을 꼽았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일과 함께 법 개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을 바꾸는 건 물론이고 초중등교육법에도 아동학대 면책권을 포함시키고 아동학대 신고 즉시 직위 해제를 하는 내용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과도한 민원을 막기 위해 절차도 마련할 방침인데요. 일부 학부모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교무실이나 교실에 무작정 찾아오는 일을 막도록 면담 절차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서울시 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네, 이 대책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특히 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 교사들에겐 굉장히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교육부도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지난 3월에 낸 자료를 한번 보면요. 이 최근 5년 동안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은 사례가 1,252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가 54%인데 이 전체 아동학대 사건과 비교해보면 전체 경찰 종결 및 불기소율보다 3배 넘게 높습니다. 그만큼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비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일에 이어 오늘도 현장 교사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 역시 국회와 협력해서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게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아동학대로 신고만 되면 바로 직위 해제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상황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또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 교사 요청이 있다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도 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부에도 기재를 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 같은 대책들과 더불어서 이 학생 인권 조례를 손보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보였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습니까?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이제 관련 지방자치 조례들을 좀 개정해라 이렇게 교육부에 주문을 했습니다. 이 서울과 경기 등 7개의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를 말한 겁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후 관련 브리핑을 열어서 교권을 회복하려면 몇몇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은 선생님들의 칭찬이나 질문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데 활용되고,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정당하고 즉각적인 학생 생활 지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서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주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발표한 개정 방안을 참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명칭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학생과 보호자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학생이 문제를 일으켜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훈육할 수 있는 방안도 조례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이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치되는 개념이겠느냐, 그리고 이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위해서 이번 학생 인권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례는 자치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인 교육부가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의회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바람직한 조례 내용이 어떤 건지 적극 권고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현장에서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과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있어야 한다는 반성이 나옵니다. 하지만 원인을 단순히 학생인권 조례 쪽으로 돌리는 거에서는 경계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리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교사 사이에서도 이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충하는 게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요. 그만큼 학생인권 조례를 없애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중요한 건 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일 텐데, 이에 대한 방안이 설명이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도 또 교육부도 가장 꾸준히 강조한 게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 이 부분입니다. 이미 지난해 말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이 돼서 학교장과 교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생활지도입니다. 또 지난달에 관련 시행령까지 바꿔서 학생을 훈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는데요. 이 학업이나 진로, 인성과 관련된 일에 교사가 단순 조언부터 훈육과 훈계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명시가 된 겁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현장 교사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의 기준을 담은 고시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갖고 장난을 쳐서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면 일단 먼저 주의를 주고, 주의를 줬는데도 따르지 않으면은 휴대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 방식을 되게 구체화하는 겁니다. 또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과 함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의 학부모 민원 대응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악의적인 민원이나 과도한 어떤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또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